저는 다음 총선에 출마하지 않겠습니다. 초심은 사라지고 그 생각의 깊이는 현저히 얕아졌습니다. 다음 선거 출마를 고집한다면 큰 죄를 짓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네, 새누리당 김태호 최고위원이 작년 여름 저렇게 스스로 참회했을 때 많은 국민들이 주목을 했었죠. 그런데 상황이 좀 바뀌는 것 같습니다. 새누리당이 마포 갑을 지역에 쌍포를 설치한 것 아니냐. 마포의 쌍포, 과연 현실적인 것인지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조수진 차장. 네. 자, 오늘 어떤 변화가 있었던 겁니까? 네. 지난 월요일 비공개로 진행됐던 새누리당의 최고위원회를 좀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최고위원회가 비공개로 전환된 뒤에요. 김무성 대표가 김태우 최고위원에게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수도권 등 험지가 많고 새누리당의 승리를 위해서는 불출마 의사를 좀 접어줄 필요가 있다. 이러면서 자신이 생각하는 험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고 네. 이 지역에 나갈 것을 권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험지가 바로 야당의 정청래 최고위원의 지역구인 서울 마포을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정청래 최고위원이 이제 굉장히 고강도 비판을 많이 내오니까 저격을 하기 위해서라도 김태호 최고위원 같은 사람을 그쪽에 투입해야 된다. 김해를 떠나라. 마포로 오라. 그런 기류가 있다는 건데, 자, 김정은 부고문자께 좀 질문 드릴게요. 여름에 저렇게 간곡하게 자신을 반성했던 사람이 이렇게 반년전에 이렇게 출마하는 일, 국민들은 어떻게 여겨야 되나요? 본인은 이제 큰 죄를 짓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출마를 고집한다 그러면. 물론 네. 큰, 소위 대꾸하는 생각이라든지 이렇게 좀 큰 꿈을 갖고서 이제 그렇게 불출마를 선언했던 것인데, 네. 당에서 나가라 이런 거잖아요. 이제 어떻게 보면 김무성 대표 입장에서는 야, 네가 무슨 대권이냐, 공짜가 어딨냐, 뭔가 네. 좀 수고를 해라. 그래야만이 뭐 돌아오는 거다 이렇게 한 것인데, 본인이 이제 막상 어떻게 할지 결심할지는 모르겠지만은 네. 본인도 지금 방향을 틀기가 그 전에 네. 그 불출마 선언할 때 너무 큰 얘기를 해놨기 때문에 네. 큰 죄를 지어서 출마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결심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정청래 최고위원이 글을 썼는데 안대희든 김태호든 누구라도 좋습니다. 차라리 김무성 대표가 오십시오. 두려워 말고 오십시오라면서 자신감을 보였네요. 네, 정청래 최고위원으로서는 정말 신난 일이 됐습니다. 네. 왜냐면요, 이 김무성 대표가 마포을이 바로 네. 우리가 저격해야 되는 험지다 이렇게 분류를 하고 나름의 지명도가 있는 그리고 인지도가 높은 김태우 최고위원에게 나갈 것을 권유했다는 것 자체가 정청래 최고위원이 상당히 거물급으로 인식이 됐다. 네. 이렇게 스스로 생각할 수 있다는 주장이죠. 네. 그런데 역시 정청래 최고위원답습니다. 네, 안대희도 피해 갔으니 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네. 그런데 안대희 최고위원 같은 경우에 제가 물어보니까요. 네. 자신은 마포갑에서 중학교를 나왔기 때문에 네. 마포는 아예 생각해 본 일이 없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러니까 역시 정청래 최고위원이 뭐 사실일과 관계없이 네. 본인을 보장되는데 적극적으로 활용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가 좀 설명을 드려야 될 부분은요. 네. 바로 새누리당이 마포를 굉장히 수복해야 될 곳으로 평가를 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건 왜 왜냐하면 그렇습니까? 이 서울에서 쭉 지도를 보면요. 강동, 송파, 그리고 강남, 서초, 그리고 용산까지는 그래도 해볼 만한 지역이죠. 네. 네, 굉장히 강세 지역인데요. 이 용산을 넘어서서 마포갑과 마포을로 이어져야만 바로 강북까지 새누리당의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다. 그리고 마포란 지역은요. 마포에서 승리한 지역이 바로 서울 지역의 총선을 승리한 정당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굉장한 요충지입니다. 그래서 김무성 대표는 이번 마포갑과 을에 나란히 최고위원 2명을 투입해서 승리를 해야겠다는 전략을 짠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요새요, 최경환 경제부총리가 당으로 돌아온 뒤에 이제 김무성 대표 체제가 양분되고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오늘 또 그런 증상을 보여주는 게 나왔습니다. 이동혁 차장께 좀 정리를 해주세요. 뭐라고 얘기한 겁니까? 그렇습니다. 어제 대구 경북 지역 기자들과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했던 이야기인데요. 네. 이 TK 지역에서는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을 뽑아줬다. 네. 이 얘기는 국회의원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라는 미션이다. 이렇게 자신 스스로 해석을 했고요. 그런데 이를 제대로 했느냐, 즉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보필하고 뒷받침을 했느냐, 나를 포함한 모든 TK 지역 의원들이 반성해야 한다. 이런 네. 취지의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그러니까 대구에 대통령한테 신세져서 국회의원이 된 비교적 손쉽게 국회의원이 된 사람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대통령 안 잡고 오히려 야당의 발목 잡혀 있는 상황에서 TK 의원들마저 발목을 잡고 있다.
그런 그렇죠. 인식을 하고 있는 거죠. 사실상 이게 정치적으로는 네. 유승민 의원과 유승민 의원을 따르는 일부 TK 지역 의원들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발언이다. 이런 해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야당이 대통령을 향해서 계속해서 포격을 멈추지 않고 있는데 오히려 당내 특히나 TK 지역 대통령의 후광을 업어서 당선이 됐으면 거기에 충성을 해야지 왜 대통령을 향해서 배신의 정치를 펴느냐 이런 대통령의 말을 저렇게 다른 표현을 통해서 직격탄을 날린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한 달도 더 된 일이죠. 이른바 진실한 사람, 진짜 친박, 진박으로 부르면서 우리들을 뽑아달라고 했던 진박 마케팅 굉장히 많이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궁금했습니다. 대구의 민심과 관련해서 영남일보 박재일 부국장과 제가 5회 통화를 해봤습니다. 어떻게 이해하고 있을까요? 직접 현지 민심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에 있었던 6.26연대라든가 이런 부분의 진박 논란은 조금 의외의 역풍이 있었어요. 과연 저분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동고동락을 같이 했느냐, 과연 총선에 출마한 후보자로서의 어떤 바람직한 자세인가, 이런 상황에서 나름 옥석 가리기가 좀 덜 되었다. 총선이 다가올수록 그 부분을 기억에서 좀 잊혀져 간다 할까? 정치권에서는 그걸 많이 자꾸 상기시키려고 하지만 말을 좀 많이 아끼고 이런 부분이 있어요. 아마 다음 공천을 의식해서 유승민 의원이 미래 권력에 다가설 수 있는 인물이라고 보고 유승민계 의원들이 멈췄다 할까요? 그런 부분이 분명히 있었던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대구에서는 유승민을 잊어가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와가지고 유승민이 배신했잖아, 기억해. 이렇게 주입을 한 듯한 인상을 받는다는군요. 그러니까 지금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네. 새누리당 이제 그 대구 쪽에 있는 의원들이 네. 현역 의원 지금 일단 활동에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네. 지금 예비후보 등록해서 이제 거리 유세를 한다고 하는데요. 아까 네.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 뭐 진박 6인 연대라고 해야 될까요? 그때 네. 뭐 1월 20일 날 해장국집에서 6분이 네. 우리가 진실한 사람이다라고 해서 사진 한번 찍었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지금 뭐 아까 최경환 의원도 그렇고 뭐 청와대 분위기도 그렇고 네. 뭔가 유승민 쪽에 가까운 의원들은 네. 낙선을 시켜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들이 나오니까 그런 걸 포기하고 빨리 거리 유세로 나가서 일단 국민들을 좀 만나야겠다는 생각에 지금 뭐 권은희 의원도 그렇고 네. 지금 또 다른 분 뭐 김상훈 의원이나 그다음에 김희국 의원 이 세 분이 예비후보로 등록해서 지금 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요, 좀 궁금합니다. 조수진 차장, 어떻습니까? 현역 의원은요, 뭐 행사에 가서 축사해도 되고 그러잖아요. 그게 현역 의원의 프리미엄인데 그걸 포기하는 사람이 대구에서 나오고 있다. 네. 어떤 상징인가요? 굉장히 흥미로운 현상인데요. 네. 제가 오늘 좀 숫자를 적어서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이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분이 지금까지 1,103명인데요. 네. 이 중에서 현역 국회의원 중에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분이 지금까지 56명밖에 안 됩니다. 네. 그 중에서도요, 51명은 비례대표 의원으로서 지역구에 자신을 알리려는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서 예비 후보 등록을 한 분은 5분인데요. 네. 5명이 모두 대구 지역의 의원입니다. 오늘 2명이 더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현역 국회의원 가운데 지역구를 갖고 있으면서 비례대표를 신청한 사람, 죄송합니다. 비례대표가 아닌 사람 중에 예비 후보 된 사람은 딱 5명이다. 딱 5명인데 모두 대구 지역 의원이라는 거죠. 네. 권은희, 김희국, 김상훈, 홍지만, 류성월 의원입니다. 네. 그러니까 예비 후보를 하면 명함 몇 장 돌리고 그리고 여기 어깨띠를 두르고 이 정도로 선거에 제약이 많지만요. 네. 괜히 여기에서 국회의원의 프리미엄을 누리겠다고 국회의원 누구라고 돌아다닐 경우에 네. 저 사람 진실한 사람 아니다. 저 사람 심판해야 된다. 오히려 이런 어떻게 보면 심판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대구의 비박계 의원들일수록 더 예비 후보 등록을 선택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특이한 현상입니다. 자, 지금 얘기한 것처럼 유승민 전 원내대표 관련해서 최경원 의원이 여러 가지 이제 지적을 하고 그 가까웠던 의원들에 대한 비판 여론을 많이 내놨습니다. 그러면요, 김정부 본부장. 최경원 부총리가 그 당으로 돌아왔잖아요. 이제 총선을 위한 인재 영입 그런 역할을 앞으로 계속 많이 할 걸로 보십니까? 당연히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제 지난주에 어느 유명한 어떤 분을 만났는데 네. 그분이 재밌는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양쪽에서 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김박 쪽하고 또 김무성 대표 쪽에서 양쪽에서 영입 제의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당 하나인데 왜 양쪽에서 그러지? 그러다가 또 양쪽이 똑같이 공통적으로 덧붙인 말이 네. 절대 보안은 지켜달라 그랬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네. 야 이거 좀 정말 치열하게 본인이 거절했다고 하지만 네. 결국 이제 그런 당내 어떤 경쟁, 소위 네. 영입 경쟁이 또 있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한 지붕 두 가족처럼 그렇죠. 네. 임대 영입을 같이 상의해서 하는 게 아니라 제각각 한다 그 그렇죠. 얘기죠. 제각각 하고 있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고요. 네. 특히 이제 최경환 부총리 같은 경우는 결국 이 친박이 당의 중심에 설 수 있도록 어떤 그런 작업들을 계속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하지만 청와대에서는 친박 의원들한테 좀 경고장도 날렸다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자, 가장 핵심적으로 대통령의 마음을 읽는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경고장이 좀 의외란 해석이 있습니다. 네. 이 김재원, 윤상현 두 의원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이 정무특보를 했고요. 네. 현안과 관련해서는 정말 거침없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홍문종 의원의 경우에는 사무총장을 지낸 친박계의 핵심 의원인데요. 네. 아주 불안불안할 정도로 아주 현안마다 네. 아주 논란이 될 만한 얘기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세 분에 대해서는 청와대가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공개 경고장을 내렸다는 그 보도가 계속 잇따르고 있습니다. 자, 새누리당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는 겁니다만 김무성 대표가 당을 장악하고 총선 국면을 주도하고 있는 것인지에 대한 의문을 갖게 되는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최경환 부총리의 당 복귀, 그것이 그 시발점이었겠죠.